꽃샘추위가 찾아오면 하는 말이 있지요.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 이거를 고사성어로 출래불사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 봄에는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는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출래불사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나라 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왕소군이라는 그 여인으로부터 비롯됐다고 그러죠. 왕소군은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36년에 한나라 그 11대 황제 그 원제가 궁녀를 뽑았어요. 그 궁에서 궁녀를 수천 명씩 뽑는데 그때 그 왕소군이라는 여자도 궁녀로 발탁이 돼서 궁에 들어갑니다. 지금 같으면 사진첩을 만들어가지고 황제한테 보여줄 텐데 사진기도 없고 그 시절에는 그 화공이 그림을 그립니다. 궁녀의 그림을 그려서 이제 화첩을 만들어가지고 황제한테 보여주죠. 그런데 궁녀들이 저마다 자기가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이 화공한테 선물도 하고 뇌물도 하고 이렇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그 실물보다 더 이쁘게 해가지고 얼굴을 그려주는데 그 왕소군은 돈이 없어요. 16살에 궁에 들어갔는데 자색이 물론 뛰어나고 비파도 연주를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궁녀로서는 뭐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돈이 없어서 화공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지를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왕소군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뭐 능력이 있고 얼굴이 남보다 예쁜데 무슨 뇌물까지 바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뇌물을 안 바쳤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화공이 뇌물을 안 바치는 그 왕소군한테는 얼굴을 그릴 때 추녀로 그려놨어요. 그래갖고 화첩에 올렸단 말이죠.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북흉로, 그러니까 호허호터라고 하는 그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몽고 지역에 가면 그 호허호터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던 그 북흉로가 상당히 좀 강성해요. 그래서 그 원제가 생각할 때는 무력으로 어떻게 해보는 것보다는 좀 화친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진시황도 그 전에 그 만리장성을 쌓았지만은 사실 그 중국에서는 그 북방 기마민족이 골치 아프니까 양면 작전을 합니다. 하나는 무력으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말 같은 걸 사줘요. 기마민족이니까 말을 사주고 뭐 10,000마리, 20,000마리 1년에 사준단 말이죠. 또 어떤 때는 황족의 여인을 시집을 보내서 이렇게 화친 차원에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화친을 하기 위해서 화냐라고 하는 북흉로 그 왕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장안에서 이제 아주 거하게 대접을 하고 이럴 때인데 거기에 왕소군이 불려 나왔어요. 원래는 그 궁녀가 아니고 황족을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그 호하냐가 그 자리에서 보니까 비파도 잘 타죠. 노래도 잘하죠. 얼굴은 뭐 천하일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왕소군한테 반했어요. 호하냐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황족 아니래도 좋으니까 이 여인이라면 내가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뭐 승낙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승낙을 하면서 딱 보니까 이 왕소군이 너무 이쁘단 말이죠. 그런데 전에 뭐 보던 일반 궁녀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몹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연회를 파하고 왔어요. 와서 화공이 그 모연수라는 사람인데 불렀어요. 그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는데 어찌 화첩에 없냐 추궁을 심하게 하니까 결국은 그 뇌물 받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 다 탄로났겠죠. 그래가지고 모연수 그 화공을 참수를 합니다. 아무튼 왕소군은 이 약속이 돼 있으니까 호하냐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왕소군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자기가 태어난 조국을 떠나서
더군다나 혐오스러운 북흉노한테 시집 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그래가지고 출세곡이라고 하는 노래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날아가던 기러기가 왕소군의 비파와 출세곡을 듣고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날개짓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날개짓을 못 해가지고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간, 떨어질 낙자, 기러기 한자. 그래서 왕소군을 가리켜서 나간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후에 동방규라는 당나라 시인이 소군원에서 출래불사춘이 들어가는 시를 하나 짓습니다. 제가 그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도 초전성 한나라 국은 처음에는 융성했으니 조정 종무신, 조정에는 무신도 넉넉했다네. 하수 박명첩 어찌 꼭 박명한 여인이 신고 원화친 괴로움을 겪으며 먼 곳까지 화친하러 가야 했던가.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엄체 사단봉, 흐르는 눈물 가리고 단봉성을 떠나 형비 향백용, 슬픔을 삼키며 백룡대로 향하네. 선우 랑경희, 선우는 놀라 기뻐했으나 무복 구시용, 더 이상 옛날의 그 얼굴이 아니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토지무화초, 오랑캐 땅엔 꽃도 풀도 없어. 출래불사춘,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자연의대완, 옷에 맨 허리끈이 저절로 느슨해지니 비시 위오신, 가느다른 허리 몸매를 위함은 아니라오. 그래서 출래불사춘, 그런데 그게 사실 그 시절에 북쪽이라는 것이 봄이 와도 이렇게 봄 같지 않죠. 그러니까 남쪽하고 좀 달랐겠죠. 장안이나 이쪽보다 호화호터 이쪽이 좀 추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왕소군이 호하냐하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기원전 31년에 호하냐가 사망을 해요. 근데 북흉노 풍습에는 그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왕소군이 반대를 했지만 방법이 없이 풍습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가지고 또 그 아들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딸을 낳고 살았다고 그러죠. 근데 왕소군이 갈 때 한종 문물을 많이 전파를 했다고 그래요. 배 짜는 거, 그러니까 길쌈 하는 거, 농사 짓는 거 등등 여러 가지를 가져가서 했다고 그러고, 실제 왕소군이 그쪽으로 혼인을 한 이후에 60여 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평화스러웠다. 한족 입장에서 특히 한나라 그 시절에는 평화스럽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왕소군을 어디다 비유를 했느냐. 명장이 위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곽거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아주 유명한 장수하고 비견할 정도로 왕소군을 추앙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출래불사춘이 들어간 시를 소개해드리면서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가 빨리 마무리 지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출래불사춘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